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으라며 경호처에 했다는 말입니다. 김성훈 당시 차장은 경찰 헬기에 대응할 대공 화기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이 증언은 오늘 법정에서 나온 당시 경호처 간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내부를 걷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경계 근무 중인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도 언론에 속속 노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선 이런 위력 순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란 사실이 경호처 간부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경호정보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오찬에서 위력 순찰, 위협 사격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산책 나가도 언론에 다 노출되더라며 총기를 보여주면 공수처와 경찰에 압박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 법정에서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냐고 묻자 김 부장은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대공 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체포 방해 지시를 합리화하기 위해 반복했던 말도 공개됐습니다. 김 부장은 윤갑근 변호사가 직원들의 휴게 공간을 찾아 체포를 막는 건 정당한 법 집행이고 변호도 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오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김 부장은 트라우마가 있어 힘들었지만 특검 조사에 사실대로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건희 씨의 재판은 첫날 아주 일부만 공개됐고 그 뒤엔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내일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과 명태균, 건진법사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김 씨 측은 망신 주려는 여론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에 첫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 첫 재판이 열린 지 2달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내일 진행될 서중조사와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이뤄질 김건희 씨 피고인 신문에 한해서만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서중조사는 도이치모터스 및 명태균, 건진법사 사건을 합쳐 총 6시간 동안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중조사에선 특검이 증거가 되는 문서를 설명해야 하는 만큼 내일 재판은 특검이 수사해온 기록들이 영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30초가량으로 제한돼 김 씨가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만 짧게 찍혔을 뿐 심리 과정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갖추셔서 좀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이 중계되는 전직 영부인이 됩니다. 김건희 씨 측은 망신주기 여론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는 24일과 26일에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조사를 12월 초로 미뤄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날짜를 다시 정해 통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준 로저 비비의 가방과 관련해 JTBC가 새로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금액이 100만 원대다, 4인간 예의 차원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가방의 가격을 180만 원대로 특정했습니다. 전달된 시점도 당대표로 뽑힌 뒤 9일 만이었습니다. 180만 원은 청탁금지법의 위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건희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저 공사업체였던 21g이 김건희 씨에게 줬다는 디올 의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준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 로저비비의 손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평소 김건희 씨가 좋아했던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이 손가방의 가격을 180만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앞서 100만 원대라고만 언급했는데 특검이 정확한 가격을 확인한 겁니다. 특검이 확보한 김 의원 배우자가 쓴 편지엔 2023년 3월 17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지 9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일편당심 저 김기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함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한 특검은 당대표 선출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김 의원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선물을 건넨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쿠팡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이 어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중진이자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부적절한 오찬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 자리에 쿠팡에 몸담았던 변협 이사와 특검 추천위에 들어갔던 변협 회장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 의원은 변협 회장과의 식사였으며 쿠팡 측과 오찬을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포착된 문자 내용입니다. 점심 식사 참석자에 서영교 법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그리고 쿠팡 상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각각 여당 중진인 법사위원, 어제 임명된 쿠팡 상설특검 추천위원회에 들어갔던 변협 회장, 그리고 수사 대상 기업의 임원입니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압력을 넣어 불기소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수사 책임자가 국감에서 폭로에 나섰고 상설특검 설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특검 추천을 앞두고는 이해충돌 우려도 나왔던 상황. 대한변협 수뇌부의 부회장과 이사가 이 쿠팡 대관 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이랍니다. 대한변협 측의 의뢰를 추천위원으로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관련 그 법률의 규정 때문에 이렇게 당연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정우 회장은 식사 중 쿠팡이나 특검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면서 변협 정무이사인 쿠팡 관계자도 몇 주 전에 쿠팡에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변협 회장과 식사를 한 것이지 쿠팡과 오찬을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쿠팡 외압 사건을 가장 열심히 지적한 게 나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부산의 한 발달센터 교사들이 말 못하는 장애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을 JTBC가 올 초부터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해 당시 CCTV를 확인해봤더니 성적 학대 의심 장면도 150차례나 포착됐습니다. 부모들은 강력한 처벌을 바랐지만 1심 재판 결과를 듣고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언어 발달센터입니다. 20대 교사가 7살 아이의 머리를 잡더니 뒤로 세게 밀칩니다. 아이가 괴로운 듯 고개를 숙이지만 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아이의 뒷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립니다. 4살 아이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토하려 하자 고개를 뒤로 젖혀버립니다. 계속 맞아요. 목도 졸리고 30분에 아이를 때리고. 함께 근무하던 30대 교사는 뒤에서 아이 머리를 낚아채 쓰러뜨립니다. 우는 아이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누르고 빠져나오려던 아이는 탁자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9일치 CCTV에서만 확인된 두 교사의 이런 학대 정황은 1,800건이 넘습니다. 특히 20대 교사는 아이 20여 명을 상대로 1,600차례 넘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장난감, 놀이감, 자기들 그냥 분풀이하는 그런 상대로만. 괴롭힌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히거나 오랜 시간 입맞춤을 하는 등 성적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도 150차례 포착됐습니다. 너무 역겹고 사실 경찰에게 듣기로는 여성 청소년 조사계가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큰 아동학대 사건이라. 검찰은 구속된 두 교사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합의가 이뤄졌고 가해자들이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표현도 못하고 말 못하게 당했는데 훨씬 낮은 형량이 나와서 이건 이해가 안 되고. 검찰과 가해 교사들 양측 모두 항소한 가운데 삭제된 CCTV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 중이어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